안녕하세요. 경인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은 후차권이 틀어지면서 고액 배당이 많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창원 4경주에서는 선행승부로 최원재가 버텨내면서 배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광명 4경주에서는 유진영이 마크를 지켜내면서 선전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광명 특성급 12경주는 왕지연이 추입하면서 김희준이 2차권에 머물다 보니까 쌍승이 뒤집혔습니다. 40배가 넘는 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고액 배당이 발생되었었던 광명 우스급 8경주 상남팀 선수들인 성정환하고 이영민이 동반 입장을 했습니다. 이영민이 성정환 마크에 만족하다 보니까 200배라는 대박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자였었던 김시우가 파업했었던 선수들에게 자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리 선정에 실패하면서 힘을 써봤는데 희소감이 좋지 못했어요. 버티지 못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그 경주도 그랬고 최근 경주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업으로 인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면서 예전의 자신감을 빠르게 찾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파업 처리 후 복귀했을 때는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의 경주감에 밀려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날씨가 풀리면서 훈련하기 좋은 시기가 왔고 또 훈련에 박차를 가면서 자신감을 찾아가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이 주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업을 주도했던 선수들이 반격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업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보다는 파업했던 선수들이 대략 한 3분의 2 정도가 많다 보니까 경주 편성에 있어서 다수를 차지하는 경주가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전의 기량을 회복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적 위를 점하다 보니까 파업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노골적으로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 노골적으로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표적인 예가 광명 우스급 8경주 김시우가 출전했었던 경주였었는데요. 일단 금요 경주보다는 토요일 경주보다는 일요일이 파업과 비파업, 노조와 노조 아닌 선수들이 신경전을 펼쳐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이 점을 생각하고 경주 분석에 임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경주는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14경주하고 15경주에서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을 제외한 일반 경주는 토요 경주와 동일한 경주 방식으로 경주가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상준 전일도 직선에서 칼 추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준 입장에서는 친구죠. 정진욱의 선행 활약이 나가거나 최근 유독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김영석의 선행을 활약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정진욱이 한참 낮습니다. 하지만 이상준하고는 충청권 연합에다가 파업을 했던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박일영까지 가세히 나간다면 김영석 전일도 부진했는데 최근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상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진욱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는 조용현하고 이지훈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이지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용현도 나름대로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득점만 놓고 본다면 이지훈이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선수가 아예 무너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결승 가기 위해서는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지훈보다는 조용현이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송대호 기량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가지고 놀았어요. 직선에서 10개 취입력 발에 나갔었던 송대호 인근 지역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정팀 후배 7번 김명중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중도 마크되면 잘 쫓아나가요. 그 점 때문에 금정팀 완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쫓아가느냐 아니면 쫓아가지 못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송대호가 김명중 정도는 충분히 챙겨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금정 완승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4경주 송승현이 직전 회차 특별승급 기회 살려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보니까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동의 선행 활약이 나가거나 양승용이 홈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전일은 김기동이
파업을 했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자리 선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송승현과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땡겨주고 송승현이 몰고 간다면 양승용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긴 어렵다는 점, 아무래도 파업을 했었던 2번하고 5번 송승현과 김기동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면 선발급 오경주는 김일규는 강축입니다. 현재 선행 나설 수 있는 김우병, 김성진이 있고 호미권, 고강종이 마크 다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이 솔직히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전일 고강종 끌어내가지고 신우성까지 털어내는 저력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전 김일규와 고강종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1경주입니다. 1번 이상준, 요즘 들어서 무슨 보약 좀 다려 먹었는지 아니면 도둑 훈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선에서 추입발까지 나가고 있는 이상준, 아직까지는 뭐 득점이 어중간한데 결승 가서 나름대로 선전 펼쳐 나간다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많게는 1달 반 정도 남았는데 등급 사정 심사 때 우스컵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상준도 강국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뭐 이상준 입장에서 주드럭 발에 나갈 수 있는 김영석이라든지 정주 등의 선액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영섭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행 시속도 어중하네요. 뭐 전전 회차까지는 선전을 펼쳐 나갔었는데 갑작스럽게 난조 보이곤 김영석 때릴 것 같습니다. 이상준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영석보다는 동갑내기 친구예요. 정진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진욱이 82년 2월생입니다.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81년이 동갑내기 친구인데 이상준이 81년입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 더군다나 유성하고 미원,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은 뭐 김영석에 비해서 아마 3점 정도가 낮은데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정진욱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12초 대 초반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5번이 때려주고 6번이 막혀 나가고 7번 박일현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김영석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정진욱이 힘을 쓰고 이상준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동갑내기 친구들 완승 쪽에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면 5번이 아니라 2번이 앞장서고 6번이 막혀 나갑니다. 5번이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2번도 뭐 시속감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전까지는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머리급이었었던 김영석이 죽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졌는데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뭐 이상준이 뭐 저치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속감만 좋다면 몰고 와서 짧겠다는 6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친구들이에요. 6번과 5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요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6번, 5번, 2번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번이 털린다면 6번, 5번, 7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복승은 이들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뭐 김영석이 이번 회차도 죽었고 직전 회차도 죽었어요. 하지만 그 전 회차는 머리급이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영석이 오히려 정진욱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는 거, 2번이 때리고 5번이 막해 나가는데 5번이 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상준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죠. 뒤늦게 박일영이 날라오게 된다면 6번이 넘어가는 틈을 뒤늦게 박일영이 날라오게 된다면 2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석을 중심으로 2번하고 5번이라든지 2번하고 7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상준이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6번과 5번 동반 입상 주력이에요. 6번,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다소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득점은 이준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조용현의 기세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득점이 높기 때문에 이지훈은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발급 경주 5경주가 출전하고 5경주가 편성되었는데 1착한 5명의 선수는 올라가요. 하지만 2착한 2명의 선수는 득점 높은 2명의 선수는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지훈이 딱히 활약이 나갈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진홍도 어중간하죠. 뭐 김경록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지훈은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7번이 자리 잡고 3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야 3번이 7번을 취입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7번의 뒷자리는 이번 신우삼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울 A하고 팔당팀 팀은 다릅니다. 하지만 미사리에서 지부가 같아요. 뭐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지부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뭐 미사리 경기장에서 매일같이 얼굴 보면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7번과 2번이 나란히 자리 잡는다면 이주는 7번 앞에서 경주전 펼쳐나가거나 2번 뒤에서 경주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득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때린다면 조용현이 몰가서 살짝 따먹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복승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용현의 직선 취입발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7번과 3번입니다.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두 선수가 뭐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조용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우삼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서울 A팀 8당권이기 때문에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지훈 입장에서는 조용현이 껄끄럽죠. 신우삼도 껄끄럽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경록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1호 경기 때는 박찬순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찬순이 맞게 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승에서만큼은 3번하고 7번이 맞대결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7번과 2번이 가능할 것 같고 3번과 1번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의 중심은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라는 점, 조용현의 선전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선발급 3경기입니다. 송대호 기세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아무래도 특별 승급 기회를 아직까지는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별 승급 기회도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한 달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점수대만 잘만 모으게 된다면, 결승전에서 선전만 펼쳐나간다면 우수 승급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송대호인 것 같습니다. 보약 좀 많이 다려 먹은 것 같습니다. 훈련 좀 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풀리면서 송대호도 금정팀 젊은 선수들과 훈련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편성 분위기도 좋습니다. 창원 쪽 창원팀 AB팀 선수들 뭐 인근적인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송대호가 지금 뭐 금정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창원에서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이들하고는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의창팀 김성수 전부 다 인근적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송대호에게 딴지 걸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대호 입장에서는 금정팀이죠. 7번 김명중을 완벽하게 챙겨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살 후배입니다. 뭐 김명중도 마크되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송대호를 상대로 김명중에게 딴지 걸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대호가 긴 거리 나서도 김명중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단 한 바퀴 승부 철저하게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면서 반 바퀴 지점에 젖힌다면 김명중은 몸싸움에서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이나 4번에 의해서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대호가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7번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명중 2차권 진입이 가능한 상황만큼 금정 완승입니다.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주력으로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간다면 1번과 7번 깔끔한 한 방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정민이 초반부터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정민 코로나로 인해서 4월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일 보니까 컨디션 상태나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연대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 송대호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김명중이 분명 1번과 7번이 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민이 털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과 2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1번과 7번 금정 완승입니다. 한방 가능성 이정민 1번과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7번, 2번이 단연 돋보입니다. 순리 들어간다면 1번, 7번, 2번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복선에서는 최영준이 틈새 노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송승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직전 특별 승격기에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항상 특별 승격기에 살려나가지 못했었던 선수들 첫 경주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뭐 전일은 다리가 널널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송승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기동을 활용해 나가거나 양승용이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득점만 놓고 본다면 2번하고 7번이 연합 펼쳐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승현이 양승용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승현은 파업을 안 했었던 노조가
아닌 선수고 양승혁은 노조를 했었던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송승현이 양승혁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금정팀 선수인 5번 김기동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김기동이 조용현 앞으로 자리 잡고 때렸었더라면 2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앞자리가 노조였던 선수들이 자리 잡다 보니까 김기동이 자리를 잡으러 갈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뒤늦게 날라왔습니다만 아쉽게 함차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컨디션 상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5번이 때립니다. 2번이 몰고 가요. 7번 양승혁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철저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이 5번을 활용 나가면서 짧은 취입승부를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기동이 타이밍 잡았는데 너무나 긴 거리 나서면서 고전하게 된다면 양승혁이 달라붙어요. 쫓아는 갑니다. 취입은 몰라도 마크는 가능할 것 같아요. 2번과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과 5번 동반입상 주력으로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타협점 찾는다면야 2번, 5번, 7번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게 권영재가 상당히 좀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차피 쫓아가는 선수가 장땡이라는 점에서 권영재가 틈새 공략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김일규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자력 승부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김일규. 김일규도 득점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 어중간합니다. 더 높여야지만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강공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력 승부 위주로 펼쳐나가고 있는 김일규 하지만 김우병이 있고 김성진이 있어요. 이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7번 고강종 컨디션 좋습니다. 전일도 몸싸움이라고 한다면 이골란 신우삼을 상대로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타종전으로 김일규의 뒷저리는 충분히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1번이 앞이냐 2번이 앞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 때려봐야 시속 어중간해요. 그 점 때문에 김일규 입장에서는 기다리기보다는 직선에서 크게 넘어섭니다. 4번이 7번이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과 7번의 전법적인 연합 쪽에 4번과 7번의 전략적인 전법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김성진이 버텨내느냐 김우병이 버텨내느냐 관건인 것 같은데 요즘은 김우병 선행 나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도 충분히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김우병이 때리고 김일규가 몰고 가거나 김우병이 받아가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4번과 1번의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만 차선은 4번과 1번 쪽에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4번, 7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4번과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7번, 1번이 단연 돋보입니다. 4번, 7번, 1번, 3번 경축원 쪽에 우선할 때 1번과 2번은 뭔가 좀 어설퍼요. 김우병이 빠지면 김성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4번, 7번, 1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 7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길 놓고 1번, 2번, 7번인데 전 7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케어레싱 검색 후 PDF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 경륜왕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창원 교차 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